다음으로 드로잉 도구인 펜은 일상 드로잉, 일러스트, 어반 스케치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예요. 또한 펜은 휴대하기가 편하고 어떤 종류의 종이에나 다 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펜만으로도 완성도 높은 드로잉이 가능해요. 펜의 종류는 다양하고 브랜드도 많기 때문에 펜을 선택할 때에는 여러 종류의 펜과 다양한 굵기의 펜을 사용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펜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드로잉 펜은 일반적으로 유성펜이므로 물에 번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드로잉한 후 수채화 물감으로 마무리할 때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펜을 낱개로 구매한다면 펜촉의 두께는 0.2mm에서 0.3mm와 0.8mm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아요. 플로리스트 도면 제작 시 글자는 0.8mm 굵기로 그림은 0.3mm로 작성하기 때문이에요. 펜을 구매할 때에는 브랜드 상관없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드로잉 펜으로 준비하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채색 도구인 수채화 물감에 대해 알아볼게요. 수채화 물감은 수채화를 그릴 때 사용되며 펜 드로잉과 잘 어울리는 채색 도구예요. 약간 젖은 상태에서 물감이 번지는데 어느 정도로 번지게 하느냐가 투명 수채화를 그리는 핵심 테크닉이에요. 그리고 수채화 물감은 기본 20색 정도로 브랜드 상관없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채화 물감은 종이와 붓의 물과 물감의 양의 차이에 따라 붓의 물감이 종이로 번지기도 하고 종이의 물이 붓으로 빨려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수채화는 물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수채화 물감의 특징 중 하나는 얼룩인데 물감에 따라 얼룩이 생기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화면 왼쪽의 와인병 작품은 제가 16년 전 그렸던 작품으로 연필로 와인병의 윤곽을 그리고 몇 번의 붓터치만으로 완성한 작품이에요. 정교한 채색이 아니라 포인트가 되는 몇 가지 색의 붓터치만으로 연필 드로잉과 다르게 완성도가 높아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수채화 물감은 수채화 그림에 맞게 물의 농도를 높여 사용해야 훨씬 더 투명도가 높아져요. 화면에 보이는 또 다른 수채화 작품도 제가 직접 그린 것으로 왼쪽에 있는 클레마티스 작품은 펜으로 드로잉한 후 보라색과 녹색, 갈색 세 가지 색만으로 완성한 작품이에요. 여기서 잠깐 클레마티스라는 꽃을 보거나 아는 분이 있으실까요? 클레마티스 꽃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의아리라고 불리는 꽃으로 여름에 볼 수 있는 꽃이에요. 우리가 아직 꽃 이름을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수업 중에 몇 가지 꽃들을 드로잉하면서 좀 더 알아가도록 해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왼쪽의 클레마티스 작품은 드로잉 펜으로 작업하기 전 어느 정도의 구성을 연필로 한 다음 연필 그림 위에 펜으로 덧 그리고 연필선을 지운 다음 채색하는 방법이에요.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할 때에는 수채화 물감의 양보다 물을 많이 첨가하여 투명하게 나타낸 작품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의 위아래 두 작품은 왼쪽의 클레마티스 작품과 종이의 재질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종이의 질감에서 황목과 중목 정도의 우둘투둘한 표면에 수채화 물감의 자연스러운 번짐 효과로
제작된 수채화 작품이에요. 오른쪽 작품은 약간 거친 종이의 질감으로 수분의 흡수율이 낮아서 왼쪽 작품과 다른 느낌으로 물의 번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한 오른편의 두 작품은 연필이나 드로잉펜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수채화 물감과 물만으로 완성된 작품이라 윤곽이 부드러운 느낌이 있네요. 하지만 연필과 드로잉펜에 윤곽선 없이 수채화 물감만으로 색을 칠하기는 조금 더 어렵겠죠? 보통 수채화 물감만으로 완성되는 그림은 옅은 색에서 점점 진하게 색을 덮어가는 방법으로 많이 제작돼요. 그래야 처음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짙은 색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왼쪽 편과 같은 플라워 드로잉 수업이 주된 주제이므로 거친 질감보다는 일반적인 질감인 세목 정도의 스케치북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수채화 물감보다 조금 더 사용하기가 쉬운 수채화 색연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 조절이 어려운 초보자라면 수채화 물감보다는 수채화 색연필로 채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수채화 색연필은 색이 연하고 부드러워 펜 드로잉 후 채색이 편리하고, 수성 색연필은 색을 칠한 후 그림 위에 물을 덧칠하면 수채화로 변하는 장점이 있어요. 수채화 색연필은 보통 12색에서 12본으로 추가되며 색상의 종류를 늘려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플라워 드로잉의 기초만 수채화 색연필을 사용할 거라 12색만으로도 실습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수채화 색연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브랜드로 구매하시면 되세요. 화면에 보이는 두 개의 낙엽 작품은 연필로 드로잉한 후에 수채화 색연필로 채색한 다음 부분적으로 붓으로 물을 얹어 수채화 느낌으로 제작된 작품이에요. 앞쪽의 수채화 물감으로 완성된 작품과 지금 보는 수채화 색연필 작품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수채화 물감은 붓으로 칠하기 때문에 면적인 느낌이 있다면, 수채화 색연필은 연필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선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또 수채화 색연필은 선이 형태를 잡아주는 느낌이라 세밀한 인맥 표현도 가능하게 돼요. 그러므로 수채화 색연필은 가까이서 보는 작품에 효과적이며, 수채화 물감은 분위기가 중심이 되어 멀리서 보는 작품에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플라워 드로잉을 실습하기에는 수채화 색연필로 원하는 곳을 채색한 다음 수채화 느낌을 내고 싶다면 부분적으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채화 색연필의 또 다른 작품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화면에 보이는 이 작품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아시나요? 이 그림은 장미의 열매를 그린 작품으로 앞의 작품들과 같은 수채화 색연필로 채색한 작품이에요. 식물은 색연필로만 마감하였고 바닥 명암 부분에만 물을 첨가하여 수채화 느낌을 주었어요. 수채화 색연필로 채색하기 전 그림의 위쪽을 보시면 줄기의 명암 부분을 위해 두 가지 색으로 여러 번 색을 칠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채색할 때에는 색을 한 색으로 칠하기보다는 두세 가지의 색으로 명암 부분을 고려한 다음 연습 종이에 몇 번의 테스트를 거친 후 색을 칠한다면 채색 시 실패할 확률이 적을 거예요.
지금까지 채색 도구인 수채화 물감과 수채화 색연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음으로 수채화 물감과 수채화 색연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붓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붓은 크게 자연모와 인조모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연모는 물을 오래 머금고 붓모가 부드러우나 힘이 없어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에 인조모는 자연모보다는 힘이 있어 그림을 그릴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인조모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붓 사용 시에는 연필의 필압처럼 꾹 눌러서 사용하거나 살짝 끝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 채색되는 표현도 다르게 나타나요. 화면의 왼쪽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붓을 꾹 눌러서 사용하게 되므로 붓자국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진한 색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나머지 3장의 사진은 붓 끝으로만 채색하여 맑고 깨끗한 느낌으로 채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붓은 너무 비싼 붓보다는 적당한 가격의 붓을 선택하고 세트로 구입하기보다는 가는 붓, 중간 붓, 큰 붓, 3종류의 둥근 붓과 중간 납작붓 하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화면의 오른쪽 사진을 보면 위쪽이 둥근 붓이고 아래쪽이 납작붓이에요. 우리 수업 중에는 중간보다 얇은 둥근 붓 하나와 중간 정도의 납작붓 하나 정도면 충분히 실습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앞에 설명드렸던 준비물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타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채화 물감 채색 시 필요한 도구로는 팔레트, 물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플로리스트 도면을 그릴 때에는 50cm 모눈자와 지우개, 연필 사용 시 깎을 수 있는 칼 또는 연필 깎기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이번 학기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다 확인하셨나요? 준비물 설명이 모두 끝난 것 같으니 이제부터 선긋기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 긋기는 모든 그림의 기본이 되는 기초 연습이에요. 먼저 그림은 점, 선, 면으로 되어 있어요. 점을 서로 이으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는데 선은 그림의 중요 요소이자 그림 자체가 되기도 하므로 선긋기 연습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선긋기는 모든 그림의 기본이 되며 충분한 연습만이 멋진 선을 그을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해요. 선긋기를 연습할 때에는 연필을 잡는 방법을 2가지로 구분하여 연습할 수가 있어요. 화면의 왼쪽 사진처럼 연필 앞쪽을 길게 잡으면 손의 힘이 약해져 약하고 가는 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처럼 연필의 각도를 살짝 눕혀서 잡으면 부드럽고 굵은 선을 그을 수 있고 빠른 속도로 그리기가 가능해요. 오늘 선긋기 실습은 직선 연습으로 종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선을 긋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세로선도 그을 거예요. 선을 그을 때에는 여러 번 나눠서 선을 긋지 말고 한 번에 그어야 하며 만약 선이 삐뚤어지거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계속 한 번에 긋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선 긋는 데 자신이 없어 선이 끊어지거나
여러 선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직선으로 긋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선긋기 실습을 위해 A4 용지 두세 장과 사비연필 한 자루를 준비해 주세요. A4 용지의 위쪽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선을 한 번에 그어주세요. 위아래의 간격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면서 가로선을 그어주세요. 집중해서 여러 번의 선을 긋다 보면 처음보다는 반듯한 가로선이 그어질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손의 힘과 끝나는 지점의 손의 힘이 균등하게 되도록 선을 그어야 최대한 반듯한 선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종이와 연필의 각을 좁혀서 가로선을 그어 볼게요. 위쪽에 그은 선보다는 굵은 선이 그어질 거예요.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점을 찍어 놓고 점 사이를 잇는 선긋기 연습을 진행할게요. 점이 없는 상태의 선긋기 연습은 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임의로 끝낼 수 있지만 점이 양쪽으로 있는 선긋기 연습은 끝까지 정해진 방향으로만 가도록 집중해야 해요. 선긋기 연습을 반복할수록 선이 조금씩 반듯해지는 것이 보이고 손의 힘 조절도 조금씩 균등하게 맞춰지는 것 같네요. A4 용지 끝까지 가로선 긋기 연습으로 채워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용지와 연필을 들고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